오늘은 전기차 출고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테슬라에 전기차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신라호텔 주차장에 시승용 전기차가 수십 대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젠 전기차가 생활 속으로 들어왔구나 싶더군요. 전기차의 다양한 장점들을 알게 되면 구매를 고려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죠. 연비가 좋아서 크게 오래 운행할 경우에는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나 소음도 작고요. 엔진 오일 등 엔진 소모품이 필요 없어서 유지비도 적게 듭니다. 엑셀을 밟는 즉시 최대 토크가 발생하므로 가속력이 월등하고요. 엔진이 없어서 내부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급속 충전기의 경우 최소 1시간, 또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최대 11시간이나 소요되거든요. 최대로 충전해도 차종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최대 500km, 대부분은 400km 미만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인근에 충전소가 있어야 하고요. 지방에 갈 경우에 사전에 충전소 위치를 다 알아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다만 머지않아서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 것도 단점입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불량이나 다른 문제로 망가져도 보상을 받기 쉽지 않거든요. 운전자가 억울해도 자비로 교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도 다음 차를 전기차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구매는 좀 더 기다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1년 6개월 주행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배터리 경고등이 떴습니다. 또 이따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원인을 알고자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배터리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팩을 차체와 연결하는 볼트 한 개에 균열이 생겼는데 파손된 틈으로 습기가 유입돼서 절연 파괴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공임 합쳐서 무려 2,400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고장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면 모든 비용을 내시오라고 하는 말에 운전자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 거죠. 운전 중에 하부를 부딪힌 기억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바닥에 아주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비롯한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기에 노출되면 바로 사망이고요. 얼마 전에 갯벌에 들어갔다가 폐차하게 된 전기차 뉴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사진을 보니까 타이어 절반 정도가 잠긴 상태여서 겨우 그 정도로 폐차를 할까 의문이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설치된 높이를 재보니까 수긍이 가더군요. 설치된 높이가 지면에서 16에서 17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높이라면 조금만 높은 과속 방지턱을 빨리 넘을 경우에 충격이 갈 수도 있고 바닥에 물이 조금만 고인 곳에 들어가도 배터리가 고장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코나 일렉트릭 운전자 말고 다른 운전자 역시 돌풀이에 걸려서 배터리가 손상되었다는 진단에 따라서 2,300만 원을 들여 전체 배터리를 교체했는데요. 자차 보험으로 교체하긴 했지만 보험료 15% 할증이라는 대가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 고장 원인을 분석한 박병일 명장의 의견은 제조사 서비스 센터와 달랐습니다. 외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니라 출고 시부터 용접 부위가 약해서 저절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이 의견에 절대로 수긍할 리 없겠죠. 운전자는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몇 년이나 지속될 법정 싸움을 하느냐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배터리를 교체하느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충격에 약한 배터리 보호 장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다른 어떤 운전자도 똑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제조사는
고장 원인은 무조건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또 서비스 센터에는 전기차 수리 전문 인력이 드문 현실입니다.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고장에도 대비하지 않으며 수천만 원의 교체 비용을 억울한데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도 운전자가 다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굳이 전기차를 사야 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돈으로 때우면 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제조사를 믿고 차를 선택했을 뿐인데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른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6월 4일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아이오닉5가 톨게이트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불이 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죠. 불이 났는데 왜 차 밖으로 대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빠져나오지 못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가 충돌할 때 강한 충격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정신을 잃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현금 정산구역이었고 차량 파손 정도를 감안할 때 절대로 고속주행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탑승자들이 충돌 시 충격으로 사망하거나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탑승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데요. 현장 CCTV 분석 결과 충돌 직후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소방관들이 15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 내부까지 불이 다 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 4초 만에 불이 번졌다고 해도 의식만 잃지 않았다면 탈출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1초, 2초, 3초, 4초. 이 시간 동안 불이 앞에서 막 타고 있는데 또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 만약에 정신이 들어 있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가설은 차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승객들이 탈출 시도를 하는 중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3가지 중에서 이 3번째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서울 용산에서 일어났던 테슬라 모델 X 화재 시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충돌 사고 후에 운전자가 가까스로 탈출을 했지만 조수석에 있던 차주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때 소방관들이 차문을 여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후 테슬라의 히든도어 시스템이 전기가 끊길 경우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배터리 열폭주 현상입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은 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아서 손상될 경우에 배터리팩 내부 온도가 30, 40도에서 800도로 쭉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 안전장치가 부서지면 무려 1000도까지 바로 치솟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 역시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서 불이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한 불은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사고 차량 화재 진화에 무려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요. 소방관들이 불을 다 끈 상태에서도 배터리 온도가 안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30분 동안 담가 놓아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이오닉5와 테슬라 모델 X3에 대해서 안전하다며 1등급과 2등급을 주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발표로만 본다면 현실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무려 25만 대 이상인 상황에서 2017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총 69건이나 된답니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만약 그들 자신이나 혹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4년 동안 69건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진작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조차 없는 걸로 봐서는
제조사들이 판매에만 급급하고 사고는 흐지부지 덮어버리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배터리 열폭주를 피할 수 없다면 배터리 재료를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미봉책으로 사고 원인을 덮거나 소비자에게 책임만 전가한다면 전기차 판매는 큰 암초에 부딪힐 겁니다. 베타 테스터들의 자발적인 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정비 인력과 대안들이 확실해질 때까지 전기차 구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금입니다. 이상 마인드 오픈이었고요. 행복한 드라이빙 해주십시오.